안녕하세요. 영상 칼럼 굳은 땅 홍해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욱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한폭탄 같은 존재죠. 조금만 수틀리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칼부림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정신과적인 문제죠. 며칠 전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글쎄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대 남성이 칼부림으로 2명을 찌르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자기 포함해서 7명이 숨졌다는 얘기죠. 자기는 그렇다 쳐도 무고한 6명의 인명이 살상됐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작 원한을 샀던 변호사는 출장가가 없고 본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 좁은 사무실에 갇혀갖고 2사람 찌르고 불 지르고 하면서 같이 지켜보고 있었던 여성 포함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숨져야 했는지 여러분이 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방송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 사회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헤어진 다음에 욱해갖고 억울하다. 그래갖고 또 남자가 여자를 찌르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여자가 남자를 찌르고 이런 일들도 뉴스를 통해 굉장히 자주 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충동 조절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제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압력이 올라가야 한다.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요, 이상하게 가해자를 이해하려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난동을 피웠을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선량한 성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례함, 심지어는 범죄까지 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왜 뭐든지 사회 탓입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묵묵히 참고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해치는 폭력적인 충동적인 행동이 일어나면, 예컨대 칼을 들었다 그러면 그 자체로 패가 망신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충동적인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좀 생경스러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속담이니까 상관없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방박하면서 똥 싼다. 똑같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런 충동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어느 정도 용서가 되고 변명이 되고 처벌도 가볍게 받고 걸핏하면 사회 탓을 하는 분위기에서는 아주 사소한 충동이나 수틀림에도 칼을 휘두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놀랍게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템퍼 탄트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이 표현도 조금 거친데 이해해 주십시오. 지랄침이라고 합니다. 뭐가 지랄침인가요?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아이들 보면은 3세나 4세, 5세 그때 아이들 보면은 백화점에서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애들 있죠. 안 된다 그러면은 바닥에 앉아서 울고불고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행패 부리는. 그런 아이들의 발작적인 행동을 우리가 정신과 용어로
지랄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때 제대로 부모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뭐 사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뭘 원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면 하지 않도록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내하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뭐 그럴 때도 애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분위기로 가면 그 애를 망치는 겁니다. 자, 외국 교과서에도 보면 그런 지랄침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아이들이 있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요,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첫째,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환경은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끌고 가든 뭘 하든 다른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행패가 전해지지 않도록 도피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나 귀여운 아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귀엽습니까? 그건 애견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 자식, 나의 강아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절대로 부모가 굴복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뭐 때리라든지 욕설하라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애가 그렇게 때를 쓴다고 해서 그걸 사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사주면 안 된다. 그게 버릇이 된다는 얘기예요. 굴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어느덧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좀 오냐오냐 버릇없이 키우는데 익숙해진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 안타깝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 자라서도 이 충동을 억제를 못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충동 조절을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분들께도 제가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다들 잘해줄 겁니다. 왜 잘해줄까요? 뭐 여러분이 뭐 멋져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하는 겁니다.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난리 날까 봐. 근데 그게 좋으세요? 서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그죠? 요즘은 분위기가 이제 촉법 소년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 이거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게 뭐 범죄 예방 효과 뭐 그걸 논하기에 앞서 정의를 먼저 구현해야 하는 겁니다. 왜? 당한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그분들의 처지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야만, 그래서 사회적인 압력이 내가 한번 충동적으로 뭘 했다가 완전히 망하겠구나, 한평생 감옥에서 썩겠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옛날에는 폭력 남편이 많았잖아요. 때리는. 근데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여성들이 안 참는 거예요. 그랬다면 바로 이혼이고 고소고, 한마디로 망하는 거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니까 이런 범죄나 충동적인 행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윌 스미스가 생각이 나네요. 기억나시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랬다고 조크한 코미디언 뺨을 전 세계 수억 명이 바라보는 데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 놀랍고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댓글을 보면 오히려 때린 윌 스미스를 옹호하는 글들이 많아요. 나 같아도 뭐 아내가 그러면 때렸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그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로 안 되죠. 더군다나 범죄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윌 스미스가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올바른 선진 사회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도 우리가 너무 정서적이고 사회 탓만 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충동 조절 장애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라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요, 그래도 내가 굉장히 좀 타고나길 충동적이고 뭐 그런 분들 괴롭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치료를 받으세요. 이거요, 정신과적인 질환입니다.
정식 병명이 있어요. 충동 조절 장애라고. 임펄스죠. 끌어오르는 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으로 연결되는 약물을 써야 합니다. 급성기 때는요, 자낙스라는 약 아시죠? 항불안제. 이거 쓰세요. 그러면 화가 끌어오를 때 확 좀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분들은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아서 갖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막 화가 날 때 그걸 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저하게 화가 나는 걸 좀 참을 수 있다. 뭐 평소에도 늘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항우울증 약물들이 있습니다. SSRI 계통에 렉사프로 같은 약 추천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약을 소량씩 먹게 되면 좀 어느 정도 롱텀하게 장기간 동안에 끌어오르는 충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으면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는 본인이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충동 조절 장애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치료를 받아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제가 또 그냥 혼자 열받아서 사회 탓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죠. 네, 사회적으로도 뭐 문제가 있으면 뭐 고쳐야 할 건 고쳐야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한국 사회가 너무 그런 쪽에 감성적인 분위기로 흘러갔던 면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입장에 더 귀 기울이고 이분들에게 정의를 실현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충동 조절 장애를 가진 분들의 욱하는 범죄나 폭력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